각각 주체별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는 좀 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사실 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깊어진다면 인권은 무엇일까? 네, 넘어가는 겁니다. 네. 인권은 무엇인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 그래서 절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의 논의로 넘어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4월 말에 드디어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던 폐지를 촉구했던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반가워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관련된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학생인권 조례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진짜 학생 인권이 퇴보하는 것인가?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 변호사님 학생인권 조례 폐지됐다는 소식, 이제 충남에 이어서 서울이 두 번째로 폐지가 됐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이 학생인권 조례가 몇 개 도시 있죠? 6개 도시에 현재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도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전남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이제 천막을 치시고 학생인권 바로 조례, 그 다음 날부터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퇴보인 것을 막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지금 뭐 3일 동안 이제 천막 농성 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 교육감 이동 집무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이동하시면서 뭐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뜻을 거부하는 뜻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이제는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런 발의도 있었죠. 그렇죠. 학생인권 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의 기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사실 전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 입법이 없이 만들어진 조례였기 때문에 그냥 지자체에서 원하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복리적 조치처럼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법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법안으로 만들어지면 또 똑같은 문제가 이제 법으로 가서 해결되고 한번 만들어진 법안이 이제 그나마 개정은 조금 이루어질지 몰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생길 부작용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우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법과 조례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법은 우리 미국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법은 중앙에서 만드는 거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일종의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은 따로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조례로 이름을 붙이는데 조례보다는 법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힘이 더 세요. 그래서 법에 근거가 없는 것도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기만 하는 조례라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위반할 수는 없죠. 그렇죠.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법에 근거가 있다면 법에 이거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이 있는 조례가 조금 더 힘이 세죠. 왜냐하면 국회를 통해서만 개정이 되고 이게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생인권 조례는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서 결의만 하면 폐지시킬 수도 있는 상태인데 만들 수도 있고 폐지시킬 수도 있고 근데 법에 근거를 두어서 조례를 두어야만 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조례를 완전히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방 조례가 이렇게 없어지는 폐지되는 대신 더 상위인 학생인권법을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벌써 이제 국회에 발의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가지만 22대 국회에서도 이 흐름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더 강화되고. 그렇죠. 22대 국회도 구성이 이제 학생인권법을 지지하는 뭐 민주당 쪽에서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연 변호사님하고 이제 5편 채널을 같이 이렇게 찍으면서 제가 배우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보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담아놓은 게 사실 헌법에 우리의 인권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특정한 어떤 대상, 학생이라는 대상을 따로 뽑아서 그 학생 인권법을 만드는 게 오히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 많이 좀 늘었죠. 저 좀 늘었죠. 이게 우리가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학생 인권법을 만들면요, 그럼 노인 인권법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쵸.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법, 청소년 보호법 이런 법이 만들어져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권리와 학생 인권에 의한 인권과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과 학생 인권의 학생의 개념, 이런 여러 가지 충돌되는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네네. 이 중복되는 개념들 지금 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깁니다. 우리가 작년에 서희초 사건에서도 봤듯이 학생 인권이 마치 교사 인권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또 교사의 교권이랑 또 충돌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지점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학생 인권법이 있으면 교사 인권법도 만들어 달라. 그럼 또 아니면 교사 안에서 학교 안에도 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지금 계속 조례가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안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학교 구성원 간의 조화로운 이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조례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조희연 교육감이 주장하시는 거는 학생 인권 조례가 있고 교권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네. 이 두 조례 간의 충돌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만을 반대하죠.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 보호 조례를 오히려 상정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아우르는 뭐 이렇게 보호 조례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고 학생인권법이 아니라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진짜 머리를 맞댄 교권 관계자들의 논의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원의 경우에도 본인들이 교사들 간에도 또 이제 또 그런 것도 관계가 그렇고 교직원과 교사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가 교직원도 있는데 뭐 다양하고 학교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급식을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경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인권 개념 안에서는 다 같이 헌법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그 존중을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지만 각각 주체별로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요청하는 좀 더 권리를 보장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논의가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으면 인권은 무엇일까? 넘어가는 겁니다. 인권은 무엇인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 그래서 절대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권리는 어디까지인가의 논의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인권의 개념은 기본권의 핵심, 엑기스로 점점 축약되어 가고 거기에 이제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는 영역. 조금씩 넓어질 수는 있어도 이게 모든 기본권을 아우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울러지면은 이제 서로 이제 큰 튜브 메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도 서로 만날 수 없고 그 더 큰 튜브를 맨 사람이 이기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요즘에 선생님들이 진짜 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와서 엎드려서 자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수업 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거를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이가 잠을 자도 그걸 깨울 수가 없고 어떤 훈육을 해도 먹히지 않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전에도 큰 사건이 났었는데 소지품 검사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옛날에는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담배 같은 것도 찾아내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그것도 인권에 해당돼서 그것도 못 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학생들 안에 또 폭력이나 이런 것에 또 악용되는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의 폐해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는데 앞으로 마약 문제도
문제도 생길 것이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정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혹은 이것의 부작용과 폐단은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찬반 논쟁이 계속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법도 그렇고 사회학도 그렇고 사실 우리나라의 미덕은 배려심에 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배려를 강요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약자들에게는 그게 이제 권리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가불관계가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배려의 문화는 버리지 않는 선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 말씀드릴 게, 권리나 법으로 모든 권리를 다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법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긋는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모든 자유를 다 리스트업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쵸. 이렇게 인간들이, 사람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굉장한 사람들의 그 욕구와 그 다양한 또 그 필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다양한 취향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법적으로 뭔가를 이걸 권리로서 이렇게 자꾸 보호하려고 하고 하면 법이 사람마다 각각에게 해당되는 그 개인 법이 있어야 될 정도,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될 지경이에요. 추세로 점점 가고 있는 네. 중인데요. 법은 저는 최소한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너무 구체화되고 개인의 삶에 너무 막 세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로 느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 인권 조례가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인권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침해가 안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집단 활동이잖아요. 학교라는 건 집단 활동이고, 이 집단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이 규율을 갖춰서 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규율과 통제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의 어떤 인권을 침해한다, 권리를 침해한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그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사실 통제 불능의 규율이 없는 학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좀 공동체 의식을 굉장히 깨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인권의 개념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인권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개념,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권의 원래적인 특성, 천부 인권성을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리가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불가침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이유가 타고났기 때문이었는데, 네. 우리가 만들어가지만 불가침하는 그런 권리가 생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권이 이 인권이 맞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이 이 인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권이 맞는지를 잘 개념 정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약간 혼란시키기 위해서 인권의 정의를 명확하지 아니하고 요즘은 특성도 이상한 걸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인권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사실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현재도 이런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인권의 개념이 점점 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인권을 크게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저희가 정말 환영을 하면서 오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게 법으로 다 우리가 이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같이 살기 좋은 어떤 문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요즘 너무 각박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법이나 조례를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만들어서 통제하고 그렇게 하니까 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는 거를 못 견디게 되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까 연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배려라든지, 또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존중이라든지 이런 좋은 가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꾸 퇴색해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